안녕하십니까. 대성 박소장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특히 젊은 친구들은 부동산에 관심은 많고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들리는데 정작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뭐 근저당권이 있는 전세, 그 건물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,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월세를 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부동산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냥 좀 자기 스스로가 좀 알 수 있었으면 해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일구로 나눠져 있습니다. 표제부는 건물의 기본적인 정보, 그러니까 위치, 면적, 구조, 그리고 충수 같은 그런 그 기본적인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. 갑구는 말 그대로 이제 소유권에 대한 기록, 뭐 소유권 보존 등기, 소유권 이전 등기, 가등기, 가처분, 가압류 등인데, 뭐 가등기, 가처분, 가압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,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을구입니다.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을구인데, 요건 이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, 임차권 요런 게 대충 다 흔합니다. 조심해야 될 부분이,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도 될까?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, 그 집주인분께서 뭐 경매에 넘어가거나 빚을 못 갚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알고 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간단한 걸 가져왔고요. 대충 이제 을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13번 8-1 근저당가 설정 등기말소, 이거는 그 전에 이제 대출을 받았던 거를 이제 말소 갚고 나서 말소를 시켰다는 뜻이고요. 14번 또한 이제 말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다는 거죠. 그리고 15번에 보시면은 전세권 설정에 이렇게 빨간 줄이 이렇게 쭉쭉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, 요거는 이제 그 후순위 말소됐다는 걸 뜻하고요. 요것도 전세권이었습니다. 16번에 보시면은 15번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적혀 있죠. 이런 식으로 저당권과 뭐 전세권 같은 게 이제 말소가 되면은 저런 식으로 빨간 줄이 이렇게 쭉쭉 가는데,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17번에 이제 근저당권 설정, 요 밑으로는 아직 없습니다. 그러면은 아직 근저당권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, 이거는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이제 그 채권 최고액을 측정을 할 때 제가 빌린 돈의 110%에서 120% 정도로 설정합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한 1억 정도 빌리셨겠네요. 이런 집에 전세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이분이 만약에 이거 하나면은 경매로 넘어갈 일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뭐 다른 쪽에서 뭐 보증을 섰다거나 아니면은 뭐 빚을 졌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 채권 최고액을 못 갚을 수도 있고,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제 농협이라고 적혀 있죠.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전세권자는 대부분의 전세 금액이 최우선 변제가 안 되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2천만 원도 못 받고 좀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돈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. 일단은 전세권이 이렇게 채권 최고액이 들어가 있는 곳에 이제 전세를 들어간다고 할 때 무조건 이제 전액 상환 예정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확인하시고, 아파트 같이 이제 구분 등기되어 있는 한 채라고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, 이제 단독주택에 이제 세를 들어간다,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인 원룸 이런 데 세를 들어간다 하실 경우에는 특히나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이렇게 있는 그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.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은행이 이제 보증을 서주는데, 만약에 여기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. 근데 은행은 전세 자금을 빌린 당사자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
쫄딱 한 푼도 없이 쫓겨난 다음에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은 고스란히 제가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지만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채권 최고액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제 선순위로 들어간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대한 을구의 제일 첫 번째 권리자다 하실 경우에는 뒤에서 뭐 뭘 받든 상관없습니다. 조금 귀찮아지겠죠.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. 하지만 내 돈은 지킬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고, 저는 이렇게 이제 채권 최고액이 있는 집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어가든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지 말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. 우리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이제 전셋집을 알아보면서 이제 조금씩 좀 넓은 데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모르는 점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이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허접하게라도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 소장이었습니다.